이러려고 싸움을 한 건 아닌데 이게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, 이게 앞날이 더 깜깜해지고, 지금도 운영진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해고를 시킬 수 있을까, 어떤 게 옳고 할머니들께 잘하고 있는 건지. 제보자를 급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상을,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. 지금 있는 이사를 도우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돕는다는 생각으로. 할머니들 올바른 경영을. 비디쇼 방송을 본 후원자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. 훔치지 말라, 거짓말하지 말라, 돈과 금은 보물을 갖지 말라라는 계율이 과연 나눔의 집 운영간에는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, 조계사를 뒤로한 이 자리에서 승려로 구성된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 측에게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. 방송으로 봤을 때 너무 참담했고 배신감도 많이 느꼈습니다. 조계종에, 그리고 그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도 혹은 광주시에 대한 만행을 보았을 때 너무 참담했고, 이 현실이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겪고 계신 고통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.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. 이름은 강민서입니다. 나눔의 집 사태를 지켜보던 강민서 씨는 후원금을 원주인인 할머니들께 돌려주기 위해 기부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. 조금 눌렀는데 종교 성찬이가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그녀는 법정 다툼 끝에 받은 조정 합의금 900만 원 전액을 지난 3월 나눔의 집에 기부했습니다. 저는 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 금액을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저는 굉장히 관대한 인식 속에서 제 소송을 진행했고, 그리고 그게 할머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 풍토인데, 저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만 하고 행동을 하질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채감에서 이제 기부를 선택을 한 거였고, 또 그게 할머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할머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들은 참여의 뜻을 밝히며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다시 찾아간 나눔의 집.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나눔의 집의 일본인 직원 야지마 치카사 씨가 빗속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앞에 그 마리온 선생님이 티켓 들고 계시길래 알 수 없는 분 세 분이 여기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현수막을 달았어요. 여기 벽에다가 드릴로. 네네. 요거는 대체 나눔의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지난 8월 21일 나눔의 집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다며 역사관 외벽에 뭔가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일본인 직원을 겨냥한 반인권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었습니다. 네, 일본인 직원이라는 게 저예요. 왜냐하면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인 직원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저를 보고 일본 놈 새끼가 왜 여기 있느냐, 니는 나가야 한다고, 니는 있어야 할 필요 없다,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볼 때마다 욕설을 하고 몸을 이렇게 밀었는지 저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. 대학 시절 처음 나눔의 집을 방문한 야지마 씨. 일본 방문객 안내와 통역까지 도맡아야 했던 할머니들이 안쓰러워 나눔의 집 직원이 됐습니다.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던 할머니들도 그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. 제가 여기 나눔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입장이에요. 그거는
영원히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, 그래도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, 할머니들이 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싶은지, 그런 것까지 그런 건 여러 테마로 할머니하고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. 네,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들에서도 뭐 신뢰도 받고, 그 다음부터는 뭐 손자처럼 할머니도 해주시고요. 공익 제보 이후 나눔의 집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내부 고발 직원들과 운영진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, 사소한 일에도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. 나눔의 집 운영비리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. 뭐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일단은 경찰을 그 전에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. 저희들이 뭔가를 잘못하니까는 경찰을 계속 불렀다, 이런 거를 이제는 그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고, 너무 황당한 경우를 그래서 계속 경찰을 부르니까요. 후원금 논란 이후 새로운 시설장과 법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. 나눔의 집이 시끄러워진 건 그때부터입니다. 공익제보한 직원들을 이제 할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공고문을 붙였어요. 근데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제가 그걸 뗀 거거든요. 이제 시민단체랑 어저께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걸 뗐는데, 떼고 이제 할머니랑 평소처럼 아침에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, 문안 인사를 할머니랑 만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고요. 그걸 뗐다고 또 오후에 또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재물손괴죄로 이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. 그 A4 용지를 뗐다는 거. 어느 날부터 계속 이제 회계 업무를 넘겨라,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고, 성우수님께서도 법인 회계를 안 넘기면 이제 형사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실질적으로 8월 한 20일 경에 이제 저는 사실 고소를 당했고요. 행령으로 이제 고소를 넘겨가지고 제 계좌를 확인을 해라. 이게 다 저희 직원들을 한 고소장이 있거든요. 고소장에서 뭐 사문서 위조죄. 현재까지 내부 고발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만 10여 건이 넘습니다.